트럼프 미디어도 3.81% 상승을 해서 31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테슬라도 3.69%, 한 4% 상승을 해서 345달러를 도달을 했고, 버솔라가 200달러 코앞까지 다가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에 좀 깊은 하락을 했었는데, 이 태양광 쪽이 너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좀 보조금 폐지 등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좋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동안 상승한 그 부분을 전부 반납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도지 형태로 지금 하단부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반도체 SMIC 이쪽이 지금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뭐 반갑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가 지금 급락 이후에 급등 이후에 급락,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 상승이 반갑지만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TSMC가 조정 이후에 단기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 추세 중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존닷컴 이쪽이 지금 나름대로 모양새는 이제 로켓 캔들이 나왔어요. 1년 내에 이제 상승하는 로켓 캔들이 나왔고, 지금 이 관련해서 음, 이제 온라인 매출이라든가 뭐 여러 성과들이 기타 기술 쪽에서 그동안 많이 이제 놀림도 있었고, 순환매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을 많이 안 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 네이버가 연이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장에서는 유일하게 네이버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애플 US 텍 100이 0.9%에서 2만 달러. 최근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정고점, 거의 뭐 정고점 부분에 다시 이런 뭐 이런 상황이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2만 천, 2만 천 근처에서 지금 계속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지금 90달러 밑에서 지금 주말장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주말장에서 깊은 하락을 한 뭐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이제 MSCI, 우리 그 EWI도 이제 본장에서도 1.22%, 또 시간에서 1.38%에서 2.6% 정도 하락을 한 뭐 이런 상황이어서, 월요일 날 뭐 시초가에도 뭐 기대할 게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주말장에서 54,200원에서 2.34% 하락을 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을 연달아 0.25% 하면서 경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심해지면서 혹시 그 외화 유출이 심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환율은 이런 경우 제대로 방어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목소리가 많았고, 혹시 그 IMF처럼 그 유동성 부족, 그 외환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증폭됐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봐서 뭐 1,410원, 10원 인근에서 고점을 찍고, 지난주에 1,405원, 지금은 안정을 보였습니다. 1,394원.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는 뭐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환율 방어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처럼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선 뭐 한국은행 쪽에서 일단 환율 방어에 상당히 뭐 공을 들였다, 뭐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고, 일단 외환 보유고가 일단 4천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 녹록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 최근에 지금 그래도 환율 방어의 1등 공신은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나름 환율 방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달러 지수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서 환율 방어에 결정적으로 지원 세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4.177% 해서 지난번 한때 4.4%에서 깊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깊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 따라 지금 미국 달러 지수도 고점인 107, 108에서 지금 105.83으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하락을 해서 안정세를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0.25% 금리 인하하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그나마 시적절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는 그런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해서 음, 환율 변동을 최소화하고 환율 시장의 어떤 변동폭을 극소화하는 그런 시점에 이루어져서 외환 변동성을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엔화가 초록색이 엔화가 이제 강세로 이렇게 돌아섰고 지금 중국 위안화 파란색이 중국 위안화는 이렇게 플랫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원화만 지금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로 튀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화도 이렇게 이제 그 고점을 낮추는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그 우려했던 뭐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사안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외환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금리가 4.177%, 뭐 지지난주에 비해서 이게 주봉이니까요. 한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 금리로서 시장에 상당히 랜드마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 금리가 꽤 하락을 많이 했어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금에서 미국 연기금에서 연말 되면 이제 리발란싱을 하는데 주식은 많이 올랐고 채권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최근에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채권 비중은 줄어들고 이제 주식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서 연말 되면 이렇게 채권 6, 주식 4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많아진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채권을 사는 이런 행위가 11월 즈음에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채권을 사는 행위,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이 좀 높아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향으로도 이런 그 시중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거든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담보 대부분이 미국 국채로 돼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USD 코인 올해 9월 기준 담보의 86%가 미국 국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돼서 이런 달러화 강세를 달러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뭐 이런 정책을 피는 경우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의 매수가 미국 그 국채 매수로 이어져서 결국은 달러 강세의 정책으로 간접적인 기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국채가 담보 능력으로서 매수가 촉진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또한 뭐 금리의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로서 코인의 담보가 어떤 그 이런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에 따라서
주요한 미국 국채의 수요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미국 그 시장 금리, 10년 금리의 중기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그 이런 시장 금리의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뭐 10년 금리가 그동안에 뭐 미국도 중국도 팔고 지금 일본에서 엔화 가치 유지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보유량을 상당 부분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해서 이게 이제 미국 국채가 앞으로 누가 미국 국채를 살 것인가. 이제 수요 확보에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인 시장이 미국 그 국채의 어떤 주요한 뭐 고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항도 새로운 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음,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또 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기를 또 앞으로 또 미국 경기가 뭐 둔화되고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면은 또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가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면은 또 거기서 또 수요가 또 몰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건들 때문에 달러는 추가적으로 108 이상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일부 들고요. 국채 금리도 아까 이야기한 뭐 4.4% 이상 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던가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좀 아까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브릭스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8달러화를 기치를 걸고 이제 자기네는 뭐 위안화, 뭐 러시아, 그다음에 뭐 이쪽 통화를 기축 통화로 자기네끼리 이제 거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들이 국제 거래에 있어서 달러를 제외한 뭐 대체하는 무슨 통화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100% 관세를 그들 국가에 매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브릭스 보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라고 돼 있죠. 인도, 중국,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남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패권을 고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라는 거는 이제 전술이고 전술은 바뀔 수가 있죠. 관세라는 무기로 그다음에 최종적인 목표 전략은 이제 탈락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한다. 뭐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C 이야기도 하여간 그 탈락 패권을 유지를 위해서 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확대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국채 수요를 촉진을 시켜서 달러를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SEC 갠슬러 위원장이 내년 1월 달 이제 임기인데 지금은 이제 뭐그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 재임이 되면 어떤 그 가상자산에 어떤 그 미국을 가상자산에 어떤 그 캐슬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기대감이죠 아직까지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으려면 이제 사람이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금융 구조고 금융을 이루는 어떤 사람이 필수적인데 지금 파월 의장도 뭐 가상자산이 뭐 금과 동등한 어떤 대체 자산의 한 종류로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지금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EC 위원장 갠슬러는 지금 가상자산에 상당히 회의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 그 시점까지는 지금 기대감으로 오른 이런 그 가상자산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 그 기대감에 오른 것들만큼은 뭐 조정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초록색이 테슬라거든요. 초록색이.
초록색이 테슬라.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빨간색 음영 처리된 게 10년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음영색이. 이게 뭐냐면 미국 연기금 등 대형 이제 메이저들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어, 주식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매도를 많이 한 뭐 그런 상황이고, 주식을 매도를 해서 어, 이제 채권을 매수를 많이 한 뭐 이런 상황으로 10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 주식을 이제 많이 매도를 하니까 이 테슬라도 금리가 떨어지는데, 테슬라도 이렇게 그 영향으로, 연기금의 리밸런싱 영향으로 테슬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 2차적으로 지금 테슬라도 일부 매도가 다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지금 2차 즈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급락이 이렇게 나온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급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자산의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제 정해진 유동성에서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 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미국 연기금에서 뭐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차원에서 이 위험자산의 일부 뭐 덜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이유였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재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추가 어떤 그 이전에 이제 어, 성장 동력이라든가 보여지는 어떤 실적, 그리고 모멘텀들이 이제 살아나야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차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어차피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테슬라는 지금 전저점이 둘 다 뭐 이탈을 안 했어요. 비트코인도 전저점이 나왔죠. 이게 9만 1,000달러 언저리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전저점하고 전고점 사이에 횡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위험 자산에서 살아있는 거는 그 비트코인하고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아마 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지금은 다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서 여기 이제 이렇게까지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큰 장기 이평, 이 4시간 차트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턴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부딪혀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어, 지지하고 올라선 그런 부분. 다시 이제 변곡점을 맞이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 여기 1번,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허물어지느냐, 2번, 이런 상황이거든요. 단지 이제 옛날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이 있죠. 여기서 대응을 못했으면 굉장히 큰 그런 어, 손해를 봤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지금 요만 가면 좀 저항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돌파, 지지 후 돌파가 있지 않으면 당분간 요 하단부에서 아니면 요 이평선, 이평선 요 하단부 이렇게 횡보할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제 유동성의 힘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파동으로 보면 이게 1파,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이게 3파죠. 그 다음에 4파, 그 다음에 5파를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부분, 네, 옛날에 이제 하락한 요 부분이 과연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 기업들이 있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본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게 이제 98,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 이제 98,000달러 이거를 돌파 후에 이렇게 지지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 이제 불리한 측면이 지금 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이때보다 요때보다 이 기울기가 상당히 옆으로 누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좀 낮아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 횡보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시장의 이제 변곡점은 지금 요 이평선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우상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단기 이평선이 충분히 이제 어, 지지가 돼서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을 가상을 해볼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때 지금부터는 이때랑 똑같죠. 이때 아래 꼬리가 나오는 그런 캔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음, 그래서 가령 이런 상승을 이때와 같은 상승을 생각을 하면 지금은 아래 꼬리 자리마다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일단 알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대표 코인,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코인 쪽에 거래에 참여하는 게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리플 같은 캔들, 특히 미국에서 뭐 비트코인 ETF 활성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시총 규모가 큰 코인들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들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거래라든가 거래량 규모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게 다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뭐 최근에 뭐 리플이라든가 뭐 도지 그리고 USD 코인 요 정도까지 매매를 해야 그래도 손실 그 다음에 뭐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개인의 어떤 자산 그리고 리스크로부터 관리가 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지 코인도 똑같거든요. 요때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지금은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와서 지지돼서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변곡점을 맞이한 그런 상황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상승을 도모를 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좀 강한 게 요때 이제 아픈 기업 이거를 하방이라고 그래요. 이제 장기 이평선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한 이 아픈 지점을 지금 윗방향으로 돌파하는 그런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지에. 그래도 시장보다 도지 캔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말에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소각 소식에 따라서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긍정적인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떤 주식회사 주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현재의 주가 가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리나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이제 10년물 금리, 장기 금리가 일부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이런 금리 하락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는 뭐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10년 장기채 가격이 지금 119달러 해서 주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승을 하는 2주째 이제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채권에 일부 투자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부 보여지고 있고요. 어, 지난번에 이제 엔화 노출해서 우리 뭐 저 미국 30년 국채 투자한 뭐 그런 분들도 좀 있는데 지금 엔화 약세, 뭐 국채 가격 하락에 따라서 좀 꽤 많은 뭐 손실을 많이 본 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30년 미국 국채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엔화가 지금 강세로 전환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30년도 지금 기관들이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금리가 지금은 좀 하향하는 그런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서 기관들이 꽤 많은 양을 30년 국고채 매수 세력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채에 대한 이제 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 30년 미국 채도 지금 바닥에서 막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30년 미국채 엔화 표시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지금 이 차트가 똑같죠.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좀 상승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8,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한 30% 정도 어, 언드레이션이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보이고 원화가 달러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도 어느 정도 어, 이 종목에 영향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 이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11월 일자리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주요 이사들의 어떤 그 연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금리 인하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게 또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시장의 이제 주요 관심사는 졸트 잡 오프닝 이게 이제 일자리 뭐 보고서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면 어느 정도 시장을 업사이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고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PMI 서비스 지수가 발표 예정했습니다.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그 다음에 공장 주문 지수 그 다음에 외국 그 거래 지수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발표 예정에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 이후에 그의 어떤 그 커멘트라든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그 행동들을 하는지 또 그의 어떤 트위터 내용 이런 것들에 뭐 시장이 더 큰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시장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트럼프의 발언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어떤 그 뭐 전망이라든가 그의 어떤 트위터 X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감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성과는 상당 부분 후에 어떤 결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내각이 정식으로 발족이 되지 않았고, 단지 이제 그가 무언가를 하겠다 하는 기대감과, 아니면 그가 됨으로써 어떤 불리했던 그쪽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그 불리한 어떤 그 악영향들이 뭐 시장의 명암을, 유불리를 지금 따지는 뭐 그런 시장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튼 지금은 뭐 기대감에 오르고 기대감에 떨어지는 뭐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데이터, 지금 보여지는 수치가 앞으로 1개월, 2개월 후에 과연 이게 그 수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뭐 12월, 다음 달 12월 달은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또 신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대감과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또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하고, 무언가 또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음, 우리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하락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가 이런 저점을 고민을 하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투매를 할 때 시장의 저점은 나왔습니다. 좀 기다리고 참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은 그때 저점으로 다시 반등을 항상 했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지만 결국은 반등의 시점은 있고, 그 추운 겨울을 견딘 사람만 결국 반등의 결실을 만끽한 그런 봄에 그런 화사함을 즐길 여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춥지만 좀 견디면서 좀 잊어버리는 그런 시기를, 슬기로운 시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